안녕하세요. 양준일의 직금 상담소입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힘들지? 상담소. 제가 하면 할수록 더 나아질 겁니다. 직금은 양준일의 상담소. 오케이. My Queens and Kings 벌써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재밌었는지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이렇게 에피소드를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할게요. 중요한 것은 내 답이 절대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일단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생각하면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Alright, so 두 가지의 상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볍게 라이트하게 갈 수 있는 거, 하나는 좀 깊이 생각하고 심각한 내용. 지금은 라이트한 분위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트 사연이 뭐죠? 친구가 자꾸 토요일마다 장봐 와서 우리 부부랑 같이 음식 해먹고 놀다가 자고 가요.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친구가 오늘 놀러 가도 돼? 라고 하면 난감합니다. 저도 주말에 좀 쉬고 싶어요. 친구가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요. 야, 네가 이렇게 맨날 오면 나는 언제 쉬냐? 좀 알아서 좀 천천히. 오늘은 너희 집에 가서 자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돼요. I'm kind of tired today. So, how about next month? 또는 next year?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그 사람이 미안 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은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목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내 생각엔. Alright, 다음에는 담순환님의 사연 부탁드립니다. 7월에 생일인데 오늘 내 생일이다 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축하해주면 너무 민망하고요. 그런데 또 안 챙겨주면 엄청 서운해요. 제가 생각해도 뭐 이런 성격이 다 있나 싶어요. 사람들한테 축하받아도 부끄럽지 않고 남편이나 사람들한테 받고 싶은 선물 민망해하지 않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초대해요. 내가 밥 살게.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네가 왜 밥 사지? 얘 혹시 생일 아니야? 이렇게 깨닫고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챙겨올 거고, 아닌 사람들은 다음서부터 초대 안 하면 되고. 내년에는. 원더랜드님의 사연 부탁드립니다. 라면 끓일 때 계란을 넣고 젓는 게 좋을까요? 젓가락으로 젓지 않고 포치드 에그처럼 만들어서 먹는 게 좋을까요? 매번 라면 끓일 때마다 고민이에요. 그것을 고민을 할 필요 없이 하루는 이거, 하루는 저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계란을 두 개 넣어요. 하나는 포치드, 하나는 푸른 거. 오케이, 이혜님의 사연. 결혼한 지 딱 한 달 된 신상 부부입니다. 저 요즘 다크서클 깊어지고 피부 푸석해지고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남편 코 고는 소리 때문에요. 자는 남편 코 막아보기도 하고 고개를 돌려보기도 하고 기구도 써보고 하다 안 돼서 이제 제가 귀마개를 샀습니다. 근데 귀마개 너무 아파서 그것도 잠을 못 자겠어요. 문제는 코 고는 본인은 아주 잘 자고 저만 밤을 샌다는 거죠. 이거 방법 정말 없나요? 도와주세요. 별거 아닌데 저는 정말 죽겠습니다. 이거 죽죠. 그냥 당장은 그냥 다른 방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은 그 노이즈 캔슬레이션 같은 게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그 빗소리 나는 거 같은 거 있어요. 그것을 좀 크게 틀고서는 남편하고 사이에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그치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남편을 낮에도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그
따로 자든지 아니면은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 코 고는 소리가 없으면 잠을 못 잔대요. 노이즈 캔슬레이션 한번 일단 해보세요. 비 오는 소리 크게 틀어놓고서는 이렇게 주무시면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본격 직금 사연 만나볼게요. 아들 집에서 잘 계시다가 저희 집에 며칠 지내러 오셨던 엄마가 대뜸 저랑 같이 살겠다고 눌러앉으신 게 벌써 8년이 되었네요. 아무런 준비 없이 저의 공간에 오신 엄마 때문에 너무도 힘이 듭니다. 얼굴 보면 자꾸 싸우고 금이 가서 서로 마음에 없는 말까지 하며 서로에게 상처 주고 이렇게 서로 힘드니 아들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해도 안 가시고 이렇게 8년이 흘렀고 저의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걸 엄마 마음대로 하시면서 손자한테 하시듯 저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시고 소리 지르고 아무리 엄마여도 이건 아니다 싶어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도 제 상황 이해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 싫다. 난 안 간다. 여기 있을 거다. 다른 집은 죽어도 안 가신대요. 집을 얻어드린다고 혼자 사시라고 해도 싫다고 하세요. 엄마랑 살면서 저는 결국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6년째 약을 먹고 있어요. 엄마랑 있을 날이 얼마나 될까. 그래도 내 엄만데 이렇게 주문해오듯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엄마가 자꾸 미워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안 미워하려고 하는데도 생각과 말이 따로 놀아요. 그리고 미움과 싸움이 반복되죠. 제가 살가운 딸도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는 도대체 왜 저랑 살겠다고 이러시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무척이나 힘든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었으면 분명히 아드님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 답답함을 따님한테 푸는 거예요. 왜? 아들한테는 안 통하니까. 그래서 그 아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사실 불만으로 가득 차여 있는 게 따님하고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드님하고 살고 싶은데 아드님이 그것을 안 받아주는지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어머님 성격이 이렇고 이러신 분이고 그냥 그렇게 공격적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면 답은 간단해요. 그냥 내가 이사 가면 돼요. 형제하고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문제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을 드리겠습니다. 이분한테는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두 번째 깊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 여기서 털어놓아도 될까요?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쁜 딸이 있습니다. 올해 9살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제 배로 낳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아이를 원했지만 난임이었어요. 여러 번의 인공수정과 시험관 실패로 낙담했을 쯤 우리 딸을 만났답니다. 우리 딸은 마음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소위 말하는 입양이라고 하죠. 아이가 태어나고 일주일 됐을 때 아이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11일째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제가 낳은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정말 갓난아기 때부터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입양했다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요.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한 번씩 제게 질문을 하네요. 엄마,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았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번은 또 저를 끌어안으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순간 너무 당황해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해 버렸어요. 아이가 입양 사실을 아는 게 두렵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그리고 제 자신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요. 언젠가 말해줘야겠죠? 언제쯤 아이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할까요? 아이에게 상처를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게 왜 상처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아이로서 아이였을 적에 그런 거 자체가 관심이 없었어요. 내 부모님이 뭐 내 진짜 부모님인가 뭐 아니면 어떨까 뭐 왜냐 어렸을 적에는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 밖에 있는 거고 엄마의 딸이고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 닮은 건 맞아. 닮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이해성과 중요한 것을 닮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외모적으로 닮아가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에 뭐가 중요한 건지 인생에서 뭐가 아름다운 건지 그것을 잘 알고 사시고 그리고 따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닮아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키울 수 있는 어머님의 마음은 육체적으로 난 엄마의 마음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게 어딨죠?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낳은 것처럼 키우고 이런 걱정까지 하신다는 것 같이 이런 아름다움이 어딨죠? 이게 왜 고민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아이가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다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으시면 되고 이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 머릿속의 문제지 아이 머릿속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어머님이 힘들면 그냥 얘기해요. 너 우리 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엄마 배로 난 거는 아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살고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엄마야. unnecessary. 필요 없는 걱정입니다. 분명히 어머님을 닮았고 아버님을 닮았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과 인생에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사랑하세요. 이번 사연 올려주셔서 우리가 외식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님 데리고 맛있게 드시고 사랑 많이 나누세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눌 수 있지 없는 것은 나눌 수가 없어요. 아픔을 나누면 나눌수록 또 바닥이 날 수가 있거든요. 사랑도 받지 못하면서 그냥 나누기만 하면은 바닥이 날 수 있지만 똑같이 아픔도 계속 나누면 바닥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사랑을 채워주고 고민은 바닥을 냅시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아픔 상처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상담소. 저는 양준일. 여러분 다음 기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See you soon.